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서민의 피해.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자, 이거는 허구에서 제공한 그 통계 자료입니다.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 해서 보니까 2016년, 2017년도에는 이 정도 손실액은 그냥 통상적인 부동산 사고에 의한 손실액이다 이렇게 보지만 2018년도부터 2022년 초까지 살펴보니까 엄청난 피해액이 지금 발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야말로 눈두덩이처럼 불어난 이런 피해에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 당시에 정부는 뭐 했습니까? 법이 있었습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시절에는 2018년부터 2021년 초까지는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뭐 하다가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질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맨땅TV 김인성입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은 패닉 상태고 정부에서는 온갖 정책을 쏟아부으면서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연일 전세 사기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들이 또 자살하는 행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다주택자 채무자 현황 해서 민주당 의원실에서 자료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물론 허구에서 나온 자료지만 이 내용을 보면 30명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결국엔 이 30명도 전부 다 전세 사기에 가담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계속 터져나옵니다. 전세 사기건으로 해서 빌라 왕액이 터져나오면서 최대 피해지인 인천시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자, 이 내용만 봐도 여기 3,459건에 총 피해액이 7,250억 원. 그 중에서 허구가 변제한 금액은 6,587억 원.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이 돈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 국민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독보속 같은 전세 사기꾼들한테 전부 다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700여억 원은 결국에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 이런 현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깡통전세 사기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법은 계속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깡통전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이거는 아주 상습적입니다. 매매 가격이 없는, 거래 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들, 신축 빌라, 신축 다가구, 신축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등 청년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거래 시세가 없는 틈을 타서 전세 가격을 높게 설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보가 없습니다. 그대로 여기에 분양업자나 짜고 치는 트랙에 그대로 걸려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양산되는 겁니다. 자, 또 보면은 중요사실 허위 미고지. 중요사실 허위를 고지를 안 하죠. 세금 체납 있는 거, 또 거기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 있는 거를 고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체납 부분에서는 세무서에서 확인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거스란히 피해 있고 이게 지금 분양업자나 일부 중개업자들 말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감언 이설이 대단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앞으로도 벌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위법 계약입니다. 대리인이나 아니면 임대인을 세칭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하는 행위도 많이 생깁니다. 임차인들이 대부분 경험이 없는 그런 청년 세대나 신혼 세대 위주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깡통 전세 사기 유형 막을 수 있습니다. 뭘로 막냐? 바로 이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을 악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계약 당일 또는 잔금 시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만 강화시키면 이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되면서 전세 사기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이용돼 가지고 대항력 악용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임차인 대항력 보강이라고 해서 지난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참 이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대항력 효력이라는 거는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겠다. 아니, 특약이 있다고 사기꾼들이 사기 안 칩니까? 특약이 있거나 없거나 사기칩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오히려 사기꾼들은 더 좋아라 합니다. 자, 자세히 살펴볼까요?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이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라는 얘기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날이라고 보죠. 자,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설정하지 말라고 해서 설정 안 합니까? 설정 더 합니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해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특약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아니,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사기꾼이 사기 안 칩니까? 손해는 무슨 손해예요? 이미 먹고 다 먹튀했는데 무슨 손해를 어디서 받아요? 이런 특약은 있으나 마나 그런 특약입니다. 이런 걸로 지금 이 전세 사기를 막으려고 하는 국토부의 발상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지 얼마든지 해지해 준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 수법은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써먹습니다. 잘못되면 권리상의 이상이 없으면 해지하거나 해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또 손해배상도 해줄 테니 이건 멍석 깔아주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속된 말로 엄발에 오줌 넣기보다 못한 그런 그 특약 단서로 표준계약서에 넣어서 방비하겠다. 이건 빨리 제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정협박이 절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바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어떤 법이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바꿔야 됩니다. 3조에는 대항력 등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나오는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대항력 효력 발생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규정입니다. 전입신고일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시차가 산술적으로 1일 날짜가 생깁니다. 또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서너 시간. 요 시간이 바로 사기 행위를 일으키는 아주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이걸 막아야죠. 이걸 막지 않고서는 사기 행위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막아야죠. 뭘로 막아?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막냐? 전입신고 당일날 대항력만 주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하게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전세 사기는 계속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잔금 지급일입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이 이사가 되고 전입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1시에 했다고 요게 예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 7월 2일 날 발생합니다. 바로 하루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이 전세 사기꾼들은 근저당 설정서류나 권리서류를 언제 넣느냐? 바로 전입신고한 당일 7월 1일 날 접수가 됩니다. 그럼 누가 빠릅니까? 근저당이 빠르잖아요. 여기서 그냥 꼼짝없이 당합니다. 우리 임차인들이. 그래서 이 법을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는 요 시차 공격, 요 시차에 의한 갭 공격은 계속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 명의 클럽을 이루어가지고 짜고 하기 때문에 다 사전 연락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이 이런 과정에서 경매로 진행 시에는 이미 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깡통 전세가 됩니다. 돈을 거의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엔 전세 사기는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저희 주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